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정책주가 주목을 받고 관련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략하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고속도로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리죠? 전기로 가는 고속도로인가 전기차 전용 도로인가 싶잖아요. 이걸 좀 편하고 쉽고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에너지 고속도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국으로 빠르게 보내는 전기 고속도로를 깔자, 이겁니다. 좀 더 쉽게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바다위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이걸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전국 곳곳에 빠르고 손실 없이 고속도로처럼 쭉쭉 보내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하루 만에 오는 이유가 물류고속도로, 이것이 잘 깔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배송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배달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 택배 고속도로, 이렇게 기억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상황은 어떤가요? 남쪽 바다에선 바람이 펑펑 불고 햇빛이 쨍쨍 비춰서 다른 곳보다는 비교적 전기를 더 잘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전국으로 보내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거죠. 전기가 생겼는데 서울 수도권까지 못 보내는 겁니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깔 건데,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가 못 써서 버리는 일도 생기는 거죠. 게다가 점점 탄소 중립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죠. 석탄, 가스, 기름 다 줄여야 하는데 이제 대체해야 할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고 전력망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 고속도로가 깔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전국 어디서든 쓸 수가 있다. 각 지방에서 발전소를 만들 수 있어서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 전기 수급이 원활해져서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에너지 수입,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에 덜 의존하게 돼서 외교 리스크를 줄인다. 즉 경제, 환경, 안보까지 다 잡는 카드라고 보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1단계 목표는 2030년입니다. 남서해안, 전남 전북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세운다. 그래서 최근에 풍력 관련주가 상승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초고속으로 보낸다. 여기서 20기가와트 규모 얘기가 나오는데요. 2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서울 전체가 1년 동안 쓸 전기의 몇 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1기가와트당 원자력 발전소 1개급 전기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전기를 초고속 전기 고속도로로 수도권으로 빠르게 옮기겠다는 겁니다. 2단계는 2040년까지고요. 더 담대한 꿈을 꾸고 있다. 서해안에서 남부, 동해안을 잇는 U자형 초대형 전력망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람 부는 곳, 햇빛이 쨍쨍한 곳 어디든지 전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역에 자유롭게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전기줄만 잔뜩 깔면 될까요? 아니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 HVDC,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단어가 될 텐데요.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이에요. 먼 거리로 보내도 전기 손실이 많이 없는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AI가 전기 수요를 분석해서 최적 경로로 보내주는 것.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전기가 남으면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초대형 배터리. 그 다음에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연료로 활용, 즉 초고속 똑똑한 저장까지 되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깔겠다는 겁니다. 바람 불고 햇빛 좋은 날 전기를 빵빵 생산하고 남으면 저장했다가 비 오는 날 꺼내 쓰고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왔죠.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여기에 관련주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즉 기존에 알던 전력 설비 테마가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테마, 기존 테마고 주기적으로 상승해주던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ESS, 점점 요게 중요해지고 있죠. LG화학, 삼성 SDI,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미국, 유럽,
진출해서 전기차 캐즘을 ESS로 돌파하고 있다. 테슬라가 전기차 말고 ESS로 지금 수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린 수소 관련주. 그래서 최근에 버만 퓨어셀, SL 퓨어셀 수소 관련주가 상승을 해준 거고요. 자, 정리하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 첫 번째,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두 번째,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지역 균형 발전이 촉진된다. 네 번째, 전력 수급이 안정돼서 산업에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진다. 특히 전남 신안과 같은 데선 햇빛, 바람, 연금을 벌고 있어요. 연 200에서 300만 원씩 추가 소득을 얻는 곳도 있답니다. 물론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해당 후보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밋빛 그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용, 수십조 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주민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송전탑을 세우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는 싫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기간,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 정책이 통과돼서 실제로 사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개통 불안정, 재생에너지는 생산이 들쭉날쭉하죠. 이것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즉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은 쉽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해외는 지금 어떨까요? 유럽은 이미 슈퍼그리드 구축 중입니다. 북해에서 만든 풍력 전기를 독일, 프랑스까지 초고압으로 보내고 미국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송전망 현대화에 65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발표를 지난 정권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었죠. 자, 정리해봅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전국으로 보내는 초대형 전기고속도로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지역 균형 발전, 신성장 동력 육성을 한 번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돈, 시간, 주민 설득, 기술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후보의 정책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지 제 주장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투자자로서 여기에 관련된 주식, 여기에 관련된 테마, 섹터, 주식을 공부하기 위함이고 일단 배경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키워드는 나왔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력 설비, HVDC, ESS 배터리, 태양광, 풍력, 수소, 그죠? 또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테마 또는 이재명의 새로운 정책 또는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시간이 괜찮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